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구군의 1차 정례 6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예건을 상정합니다. 네, 오늘 회의는 실과소속안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는 바른 데서 하시고 질의 답변은 옆에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소장님께서 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순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3과 12담당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제3쪽 보고순서 6쪽 농업기술센터 현황, 8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9쪽 2020년 담당별 추진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담당 소관은 12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활기찬 농업 농촌 기반 조성으로 코로나19 극복 농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207농가 972명을 지원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협력 농촌 인력 일손 교류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손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귀농기촌 활성화와 안정정착 지원으로 11개 사업 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36개 사업 5억 4,900만 원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608명을 배정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보류에 있습니다. 15쪽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로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농업인 783명에게 정보 보급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중앙, 도, 자체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2명,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9명, 청년농업인 농업생산시설 지원 5명, 사회치 육성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담당 업무 17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협회에 6,9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명, 농촌체험관광 체험학습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18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6명,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7개소, 농촌축제 지원으로 두무리 깨비깨비 축제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19쪽 농촌체험관광 홍보 지원으로 사단법인 양구 농촌체험관광협의회에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으로 사단법인 농어촌 민박 양구협의회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평화지역 농어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민박 지정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으로 다문화 농가 농업 기반 시설로 5농가에 지원하고 친환경 화장실 5개소 설치,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으로 맞춤형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으로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을
15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 지원으로 2명을 선발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영농 물품 세트 210세트,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150대를 지원하고 국토 정중앙 힐링푸드 육성을 위하여 음식 재료비 메뉴판 제작비를 지원하고 치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고령, 장애, 여성 등 208농가에 지원하고 23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사업을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44농가에 농작업비를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리터당 100원 정액 지원으로 1250농가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담당 업무는 24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로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으로 뱀장어의 3종 19만 마리를 방류하고 생태계 교란 어종인 베스, 블루길 50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내수면 어장 환경 개선으로 쓰레기 140톤을 수거 처리하고 내수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및 2021년 강마을 재생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25쪽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의 활성화로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 3개소,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 1개소, 안전호로 활동 기능성 구명복 54벌, 어선 건조 6척, 선액이 9대를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 유료를 척당 200만 원을 43척에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담수어 양식장 지하소 개발 2개소,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4개소, 내수면 냉동 저장고 3개소, 부선식 어구 작업장 5개소, 자율어업 육성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담당 업무는 27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 운영을 철저히 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 기술 이용 기술 교육 4개 과정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면무소 1동 594평방미터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안분소 시험장 1개소를 완료하였고 방산분소 세차장 1개소도 증축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로 5종 10대를 교체하여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주산지 일괄 기계화를 1개소에 지원하고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2종 40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금 가입비 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업무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담당 소관 업무는 31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농업인 교육입니다. 토양계량제 1615톤을 양급 남면에 공급 살포를 완료하였고 2021년 사업분 동면 해안면 사업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8,942톤을 공급하였고 유기농업자재 8종, 녹비작물 1종을 공급하였습니다. 32쪽 제초제 없는 양구 만들기 추진으로 제초 매트, 제초 작업기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자재인 천적, 미생물, 목초액, 아미노산제 등을 공급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수분조절제 840톤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으로 포트 육묘 이양 장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 시설 개선으로 악취 포집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계획이며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농업 지원으로 토양 종합 분석실 유용 미생물 공급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컨설팅 지원으로 2개소에 지원하고 농업 전문 교육 지원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2개 과정을 마무리하고 농업인 대학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를 지상 2층 825평방미터를 2021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및 활성화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으로 주식회사 양구 친환경의 가공,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시설 장비 지원으로 우미 유기장목회의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자율 실천단지 조성으로 3개소의 친환경 자재 소형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2만 매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 촉진비 80건을 지원하고 농산물 무수관리 안전성 분석 지원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소관 업무 37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비교의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으로 일본 수출 전용 원예작물 수출단지 조성 사업으로 선별기 6대를 지원하였고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세소득 작목 시범으로 땅두릅 등 칠품목의 종자, 종묘, 생산시설을 지원하였고 연작장의 해소, 시설하우스 토양소독 시범으로 토양소독제, 토양굴착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8쪽 유망화의 생산 지원으로 2개소의 리시안셔스의 5종을 지원하였고 생산시설, 유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단지 조성으로 비닐하우스 및 내부시설을 지원하고 소득 유망작목 육성으로 생산 및 유통, 저장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 기반 구축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0헥타를 지원하고 시설 원예 환경 개선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첨단 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산지 유통 저장 시설 49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에너지 절감 시설인 다겹 보온 커튼 등을 지원하고 노비닐 교체 지원으로 비닐, 개폐 파이프를 지원하고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50대를 지원하고 시설 원예 현대 사업으로 관소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기상이변에 대응한 안전영농 지원으로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 환풍시설, 스프링클러, 천창 개폐시설을 지원하고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 지원으로 시설하우스 차광자재인 쿨레트 등을 지원하고 폭염대응 시설 채소 온도저감 기술 시범으로 저압 포구시설, 냉수, 냉풍 유입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재보험 지원으로 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특작 담당 소관 업무 42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과수특작 사업 추진은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으로 수출 장목반 구성, 생산 기반 구축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양구사과 향토사업 육성은 현장 컨설팅, 체험, 홍보관 운영,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사과 명품 과원 조성으로 신규 과원 조성을 지원하고 양구 사과 축제 개최 지원으로 양구 사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축제를 지원토록 하고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품종갱신, 묘목,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으로 고소 작업차 및 편의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 과수 저온 저장 시설 7동을 지원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사과, 배, 화상병 방제 약재를 1, 2차에 거쳐 지원하여 193헥타의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퇴비 수입 원자재 국산화 재배 시범으로 피마자 종자 등을 지원하였고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철제 해가림 시설, 방풍망 점적 관수 등을 지원하고 45쪽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으로 인삼 재배 목재 지주목을 지원하였고 인삼 친환경 재배 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농업 담당 소관 업무 46쪽부터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85농가 147헥타를 신청 완료하였고 논활용 직접지불제 22농가 41헥타를 신청 접수하였고 47쪽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은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4회차부터 자체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지속 실천토록 지원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47농가 38.7헥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행 점검 후 하반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농작물 기반 조성으로 국가관리병해충 방재단 운영은 방재단을 구성하여 예찰,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 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은 930농가 1105헥타에 상토 33,133포를 지원하였고 청정양구 조기앱쌀 생산 지원은 출하장려급 햇살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49쪽 고품질 양구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볏짚이나 녹비작물 환원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보급종 매입 가격과 농가 공급 가격의 차액을 보전하고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한 대를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씨감자 최정포 선별 장비 지원으로 최정포 장지에 선별 집화장, 선별기, 수확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 지원은 가공용 감자와 감자 보급종 대비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강원 감자 주단지 명품 생산 지원은 유황 칼슘 비료를 지원하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종자 구입, 멀칭 비닐, 유통 자재 등을 지원하고 51쪽 작곡산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종자 구입, 멀칭 비닐, 조수 피해 방지 시설, 관수 시설 등을 지원하고 펀치폴 농업 통일농업 시험장 운영으로 씨감자 생산체계 구축과 곰치, 봄양의 증식 및 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 담당 소관 업무는 53쪽부터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농식품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과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로 미국 종합처리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고 농식품 사업 활성화 지원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농식품 유통 기반 구축 및 수출 촉진으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으로 포장자 개선, 홍보 마케팅,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군납 활성화 지원으로 안전성 검사, 유통 기자재를 지원하고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4개 품목 택배 실적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55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잔류농사 검사비를 지원하고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은 선별, 포장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출 유망업체 육동 지원은 수출 마케팅 활동비 등 유통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농특산물 생산 안정화 및 홍보로 양국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으로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고시 후 최저가격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 지원은 지원 방안을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은 수박, 파프리카, 사과 등 공동 선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장목반 지원 6개소, 위탁 지원 1개소에 지원하고 양부 명품관 및 전자상거래 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는 수도권 5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소관 업무 58쪽부터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농식품 산업 활성화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해썹 인증, 가공 창업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공품 홍보 마케팅, 가공 창업 교육, 심화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곰치 농가 육성 지원 사업은 상토, 제초 매트, 뿌리 밝은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9쪽 시래기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포장재,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가공업체 해썹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담당 소관 업무 60쪽부터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고품질 한우 사육 기반 조성으로 한우 혈통 개량은 종축 등록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으로 송아지 시장 거래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고 가축재 보험 지원은 가축 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1쪽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공은 공동 브랜드 관리, 농가 교육 등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축산 스마트팜 조성은 축사 내부 시설, 설비, 장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축협 협력 사업은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은 도내 도축장 출하 한우 농가에 두당 54,000원을 지원하고 한우 축산 기반 지원 사업은 한우사 및 TV사 신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가축사육 환경 및 동물복지 기반 조성으로 가축사육 환경 개선은 폐가축 처리 등을 지원하고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개사 자동 환기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지원은 온도 및 화재 감지 시스템을 지원하고 동물복지용 축산 선진화 지원은 닭진드기 기피제 지원, 사육공간 확대 및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으로 양구 벌꿀 명품화 사업은 농축시설 및 소분시설을 신축 지원하고 있으며 밀원수 조성 협력 사업은 헛개나무 2.3헥타를 식재하였습니다. 66쪽 꿀벌 사육농가 지원은 화분 구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양계농가 환경 개선은 수분 조절제인 왕교를 지원하고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는 모돈갱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축산 전문 도우미 2명을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은 설계 측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8쪽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축산농장 환경개선 사업은 축사 주변 경관,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액비 저장조 개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9쪽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을 공급하고 축사 대비 부숙도 향상 지원은 TV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조사료 작물 및 목초 종자를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용 4.12G 제조 지원으로 4.12G 제조를 지원하고 계량 저온 수동 차량 1대를 지원하였고 계량 선별 포장시설 2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방역 담당 소관 업무는 71쪽부터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는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으로 기생충 구제, 통제 초소 운영 등을 지원하고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으로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살처분 등 폐사 가축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공동방재단 2개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방역 지원은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 낭충봉화 부패병 면역 증강제인 비프로텍을 지원하고 영세 양축농가 가축 진료 서비스 지원은 전문 수의사 진료비를 지원하고 ASF, HPAI, FMD 상시 방역 체계 구축으로 거점 소독시설 1개소, 농장초소 2개소, 군부대 통제초소 9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가금 사육농가 면역 증강제 6,380kg를 지원하고 가금농가 스마트 방역시설 구축으로 CCTV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맞춤형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은 차량 세척 소독시설 및
차단 방역 시설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설비를 구천 뒤에 지원하고 차단 방역용 소독 시설 운영으로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쪽 조류 퇴치기 지원 사업은 까마귀, 까치, 비둘기 등의 조류 퇴치기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관리 입양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포획, 치료비,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들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고. 네, 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고요.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십니다. 예, 뭐 내용이 많고 그래서 과별로 중요한 거 하나씩만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인가 그 농협에서 양구군 농협에서 그 고장 나거나 그 뭐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그 2억 상당의 차량을 좀 보조해 달라. 뭐 자부담 1억을 하고 이제 농협에서 군에서 1억을 해달라라고 해서 아마 신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반려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협에서 총 사업비 1억 원의 사업비 중에 농협 중앙에 2천만 원, 양구 농협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고 양구군에 5천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협력 사업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농기계 수리센터가 지금 이제 점차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자체가 차량 구입이 농협의 어떤 자산 취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서비스의 질이 좀 기존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협력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좀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고 특장차일 텐데, 그죠? 특장차라고 말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화물차가 아니고, 뭐, 농기계를 1억짜리 정도면, 농기계를 쉽게 싣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무슨 특정한 장비가 갖춰졌을 텐데, 이게 왜, 우리 군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소에서도 필요한가 하면, 예전에는 뭐 국제농기구, 뭐 대동농기구, 그래서 이 농기구 대리점들이 양구에 많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기술자도 있었고, 수리하는. 지금은 이제 무슨 전자제품 팔듯이 파라만 놓고 AS 하는 데는 딴 데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그 수리 기술 능력이 좀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수리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농협의 급여를 받고 장기적으로 수리했던 사람일 것이다. 또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좀 잘 쓰지 못해서 망실되거나 고장이 잦을 텐데 이것도 빨리 대처하고 수리를 하려면은 이 차가 필요하다. 이런 특장차가. 그래서 역으로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넓게 산재되어 있고 장비가 많은 우리 군청 농기계 사업소에서 필요한 장비 같은데 이걸 거꾸로 좀 잘못 판단한 건지 어떻게 판단한 건지 몰라도 이건 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좀 구입을 해서 주고 구입의 조건이 우리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농기계 일반적 고장에 대한 수리를 좀 전문적으로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게 좀 낫지 않는 사업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건 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다 구입하는데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또 의견을 또 과장님이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걱정스러운 사항도 일부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이런 차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차량을 샀는데 이 차량이 그 일반 트럭으로 큰 트럭이면서 뒤에 농기계를 쉽게 농기계가 싣고 내리기 편리하도록 뒤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진 차량입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또 농기계 배송을 일부 좀 하고 있고요. 또 농기계는 지금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좀 수리하는 부분이 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진 못하고 일부는 농기계를 판매한 대리점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수리를 이제 맡겨서 수리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도 농기계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도 농기계 고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또 운반을 해다가 고쳐서 갖다 주고 이런 시스템이 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좀 요런 협력 사업으로는 좀 어렵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보유하는 농기계의 수량이 전체 농민이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비해서 몇 프로나 갖고 있다고 봐요? 5% 됩니까?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는 이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700여 대 이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또 동면 분소가 생기면서 한 100여 대가 정도 늘어나면 전체 한 800여 대 이상 되는데 그 비율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예. 비율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무슨 농기계 임대 사업 우리 은행에서 하는 사업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일반 농민들 불특정 다수의 농민들이 농사일이 바쁠 철에 차량이 농기구가 망가졌을 때 빨리 대응해서 고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다, 차량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접근성을 좀 확대시켜야지. 이거를 무슨 일반 농협에 차량 같은 거 구입해 주는 게 적정치가 않다 이런 논리보다는 최소한 이게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저 서울 사는 사람 귀농하라고 8억, 7억씩 세워놓고 하는 예산도 있는가 하면 이런 예산은 정말 현장에서 타이트하게 일이 발생되는 건데 또 이렇게 이런 걸 지원해주고 일반인들 농기계가 수리가 잘못됐을 때 좀 나무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여건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양국은 농협하고의 어떤 그런 유대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 또한 양국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한 번 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이런 요구가 농협으로부터 있을 때는 그때는 좀 가지고 계신 사고를 조금 달리해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좀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가 우리가 지금 비고위 고품질 장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국은 5대 장목이라 그럽니까? 그게 뭐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5대 장목이라는 호칭을 별로 안 쓰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장목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몇 대 장목 그래서 수박 메론 파프리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한때는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장목이 계속 그건데 소위 얘기하는 선도농가라는 거를 좀 예산을 좀 집행해서라도 어떤 그런 잘못돼서 좀 손해가 보는 거를 좀 보존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별, 기후별, 토질별 이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안 해온 것 같아요. 지금 수박도 지금 크기가 너무 커서 8kg 이상 나고 10kg 이상 나가는 건 옛날처럼 그렇게 선호도도 높지 않고 작아져야 된다고 이런 것도 있고 하고 시래기도 이제 사양길에 들어간 게 확연히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게 비교 우위 고품질이라고 하는 건
뭐 사과에 대한 똑같은 걸 다른 지역하고 하는 이런 비교가 아니길 바라는데 전체적인 작물에 대한 비교 유의가 우리가 뭐가 좋다라는 거를 좀 하려면은 결국은 이 선도 농가를 빠리빠리 저 추원을 해줘서 새로운 작물을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양국은 예산을 가지고 누군가가 고생을 해서 어느 농가가 고생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미래적인 게 좀 안 보인다.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저 본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뭐 이러이러해서 양구군의 어떤 그런 고품질 만들거나 아니면 신종 상품을 새로 개발하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양구 그 농업이라는 게 그 일시에 어떤 장목을 전체적으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장목으로 하고 있는 뭐 수박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세소득 장목 시범 재배를 통해서 그 기존에 하고 있던 품종 외에도 조금 더 그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소과종이라든지 뭐 이런 수박을 계속 재배를 시험을 하고 있고요. 멜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바깥 채소류는 알겠지만 연작장애도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 품종을 조금 바꿔서 그 지금 개개인이 조금 실증 시험을 하시고 그게 괜찮으면 조금 더 확산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을 좀 확 벗어나는 쪽의 생각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누군가는 되지도 않는 바나나 하는 한 농가도 있고 되지도 않는 파인애플 다는 농가가 한 군데 있고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수를 가는 어떤 거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줄 맞춰서 가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낫고 찾다 보면 매일 답보 상태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선도 농가라는 건 무슨 특정한 작물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농진청을 통해서 알아서 우리는 양국위에 맞는 거를 갖다가 한번 재배를 시켜보고 적자가 나면 그래도 한 80%까지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좀 획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줄 맞춰서 가면 맨 앞줄에 있는 사람 수박 2만 개 심고 맨 뒤에 있는 사람 수박 500개 심었대 이런 논리로 가지 말고 지금 그런 논리로 가지면 이렇게 좀 획기적인 논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선도농가라는 게 앞서 나가면서 다 맞아보는 거야. 흠집도 나보고 꼬꾸라도 줘보고 그래야 뒤에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가는데 우리는 지금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다 막은 다음에 뒤에 사람이 흥하고 이러니까 앞에 나가려고 그러지 않는데 농민들이 모험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험심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만들어 키워주자 이런 뜻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험 작목을 작년부터 좀 해봤는데요. 그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넣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열대 그 작물에 대한 시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생산을 해도 선도농가가 사실은 이게 판로가 부족해서 저희가 생각과는 달리 좀 판매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대급부적인 이런 선도농가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들은 제 사업을 내년부터 좀 편성을 해서 좀 안 하던 작물도 하게 이렇게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선도농가가 수익이 발생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선도농가가 무슨 수익이 발생되는 게 선도농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모험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죠. 센터하고 농업 종사자하고 한번 모험을 같이 해볼 그런 파트너를 좀 구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통수산과요. 우리 저 농업 기획조정실에서 설명하기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 아주 거창해서 보니까 축산 분야 악취 제거 사업이라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놓고 만들어놓고 내용을 이렇게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양돈단지 악취 저감을 위해서 그 국비 공모를 해갖고 6억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그 핵심은 그 돈사 내에 있는 그 분뇨를 액비 저장조에 그 저장을 시켜놓고 폭기 또는 그 미생물을 그 혼합해갖고 냄새를 저감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그 폭기된 그 액비를 다시 돈사 내에 다시 순환시켜 주면서 돈사 내에 있는 악취를 저감시켜 주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사업이 그 재래식 개방형 그 돈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좀 상당히 좀 의구심은 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양구 국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효과가 있는지는 그 재래식 돈사의 액비순환 시스템을 적용한 그 돈사를 방문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검증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본연이 이런 걱정스러운 게 왜냐면 이게 일단 신문지상에 나올 땐 마치 뭐 양구가 뭐 선정이 돼 갖고 가축 분야 냄새가 아주 안 나는 것인 양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에. 그래서 내가 가서 예산을 보니까 6억 정도면 이게 어떤 시험 예산이지 시설 예산은 아니다. 뭔가를 한번 해보고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한번 지켜보자라는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그 양돈단지의 특정한 양돈단지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에 뭐 사업자가 됐든 주민이 죽겠으니까 이런 해서 양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냄새를 없애버리자라고 투자를 하기도 뭐하단 말이죠. 지역 주민한테 가면 2025년까지 뭐 하고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 무슨 시설 투자나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꼭 참고 한 3년을 더 버텨야 되는지 5년을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어떤 그런 기대가 커요. 이게 지금 뭐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기온에 따라서는 이 경내 아파트까지도 그 냄새가 내려오는데 이 참 처음에 이 인허가를 내준 아주 옛날 그 여러분들 대선배님들 그분들이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걸 고려를 안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멍해를 지금 우리 저기 또 현재 와서는 우리 조정우 과장님까지도 다 지고 있는데 이게 멍해라고 생각하는데 탈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노력은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정한 어떤 회사가 선정돼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방법이. 지금 그 순정에너지 업체하고 네. 상지대학교하고 양구군이 협력을 해서 국비로 이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투자는 그렇게 많이 안 되겠어요? 6억이니까. 시설 투자는 지금 같이 말씀드렸듯이 액비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배관 설치하고 그다음에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냄새의 정도는 예측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선진 그 돈사를 한번 방문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필요하십시오. 네, 박기남 의원님 필요하십시오. 네, 박기남 의원입니다. 그 농업정책과 얼마 전에 농민수당 지원줄에 통과됐죠? 예, 네. 조례는 네. 제정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농업인들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선지급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농특위에서 좀 이제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좀 이제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예전에 지금 도에서 이제 진행을 먼저 했었는데 도에서 이제 그 일부 시군이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중단이 됐고 그게 또 코로나하고 같이 같이 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복지부하고 지금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농업인들이 그 계절글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정말 도움이 되게 지원줄에까지 통과됐으니까 요즘 좀 많이 신경 쓰여가지고 지급해 주시고요. 그 농계 임대은행이 6월까지 무료 저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더 연장하실 의향 없으신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농기계가 봄에 파종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이 이제 빈번한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좀 지나 있는 상태고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요즘은 사실 그 4월, 5월보다는 이제 농기계 사용하는 이제 횟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 아직은 따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추이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4월, 5월 줄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거의 이제 이모작을 대세로 많이 한다면 수박이 끝나고 그다음에 뭐 오이라든가 호박을 또 심기 위해서는
또 한 7, 8월 달에 또 농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연장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 지원과 국가관리 병충해 방지단을 좀 운영하신다 그러는데 요즘 그 산가들 뭐 바이러스가 병충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심하고 방지단이 구성됐는데 방제 차량이 아직 안 돼서 내년도 뭐 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도 세우셔서 좀 방제를 좀 하시는 게 어떠신지.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주 초까지 지금 농가별로 지금 이제 밖에서 외래에서 들어온 해충도 심하지만 저희 이제 그 하우스 내 바이러스도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 이제 쭉 예차를 돌았는데요. 지금 시설하우스 내 바이러스도 한 50% 정도 되고 지금 이제 그 외래 해충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역별로 발견되는 지역은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태산림과랑 국유림관리소랑 공동 방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는 지금 시험장 차에다 그냥 방제 장비만 탑재를 해서 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그 도비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차량은 저희가 그 군비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가 확보되면 도비로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도비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년이나 시간이 또 걸릴 텐데. 지금 이제 공동 방지하고 있어서 그 저희 차량은 시험장 차량을 지금 내려다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농약 성분이 다 저독성으로 변해가지고 웬만한 농약 가지고는 이 해충들이 까딱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고독성 잠시 뭐 이렇게 쉬었다 또 일어나는 이런 실정이라서 좀 자주 방제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 한 번 할 거를 지금 뭐 3번, 4번 해야 병충해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좀 방제 차량이 꼭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하고 방제 인력도 필요하고 농업인들이 방제할 분들이 지금 다 고령화돼 있어서 손해감은 없으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방제 이룰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방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양 살충제, 토양 개량제, 네. 그 공동 방제 뿌려놓는데 그 돈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셨나? 공동 살포비가 지금 그 서류가 다 들어온 데는 지급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서류를 완료가 안 되신 데는 아직 조금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공동 살충을 한다 했는데 도중에 이제 그 늦어지니까 개인들이 하신 분들이 좀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좀 더 이장님들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 살포하실 때 개인이 하면 안 된다는 소를 확실히 거줘야지 살포가 늦어지고 노는 갈아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먼저 살포하신 분들이 불만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앞으로는 좀 주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 좀.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그 협의체 구성할 때부터 그러니까 개인 살포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마을별로 따라서 그 공동 살포가 이제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농가들이 개인 살포를 덜어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공동 살포비에 대한 비용이 본인들은 지급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렇죠.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가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분명하게 개인 살포는 지원이 안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공동 살충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뭐 마을 단위 아니면 뭐 이렇게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에 해야 될 게 뭐 4월 말까지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뭐 답답한 어르신들이 살포를 미리 하는 거야. 이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확실하게 공동 방지하면 이장님들 통해서 근데 이장님들이 그 회의를 하고 마을에 가서 또 정확히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또 모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좀 정확하게 마을 다 좀 이렇게 알려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장님들께도 저희가 공지를 다시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 해당 살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할 때 지역 그 농업인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운송비 지원을 저기 농산물 체력 가격 보상제라고 이관시킨다는데 그 혹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군 시책 사업으로 처음으로 그 농산물 출하 운송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 과정에서 그 수박 포전 농가, 공선 농가 간의 그 불협화음이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또한 그 포전 농가는 그 우리 도매 시장에 그 출하해서 그 정당하게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포전 농가의 경우에는 그 포전 상인한테 이제 그 매매를 한 뒤에 그 포전 상인이 이제 뭐 대형 업체라든가 별도의 구매처를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지출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지급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는 그 좀 코로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도매시장 출하하는 그 농가 출하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한 50%를 좀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나 15% 더 이제 그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는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산물 출하 운송비는 포전을 제한 농가에 하시겠다? 아니요. 안 하시겠다. 예, 중단하고서 그 중단한 만큼 그 도매시장 출하된 그 차액 보전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농산물 겁니다. 최저 가격 지원 사업에 투자하시겠다. 그럼 포전은 어차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제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럼 포전 농가가 양군 농민의 몇 프로가 돼요? 지금 수박의 경우에는 그 수박 농가의 전체 농가의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무작도 하실 텐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오이라든가 하실 때 그때는 운송비도 안 받으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올해는 그 운송비는 중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포전 농가의 민원 때문에 양군 전체 농업에 투입되는 그 농산물 운송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그럼 포전 농가도 어차피 이무작을 할 텐데 수박 외에 다른 거 심었을 때 그럼 그분들도 운송비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운송비 지원을 안 받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그 포전 농가도 이모작을 한다면 수박 외에도 오이도 할 것이고 토마토도 그렇죠. 할 것이고 감자도 할 것이고 그 농산물이 다 가락동 도매시장 전국 그 공영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된다면 그렇죠. 예. 우리 그 최저 가격 그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최저 가격이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거 외에는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11개 품목을 선정심의회에서 이제 선정했는데 올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선정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품목 수를 더 이제 그 고민해갖고 또 좀 확대를 좀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운송비가 한번 시작을 했으면 몇몇 그 민원 때문에 자초하지 마시고 좀 계속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상당수 그 농업인들이 또 몇몇 민원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수가 생기니까 이런 거 좀 제고하셔가지고 그 민원이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행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시고 그래도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게 아마 운송비 지원이 작년에 알게 모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전체 농가 양구 농업 3,000세대 되는 그 농업인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포전은 한 196농가, 200농가에 불과하는 농민들 때문에 그 나머지 농가가 90%가 넘는 농가가 소리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 최저 가격으로 그만큼 보존해 준다면 그 해당 농가들은 큰 손해 보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농산물 지역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있으니까 문제죠. 전 품목을 다 해주시면 괜찮은데 심의에서 뭐 11개, 12개, 뭐 9개 이렇게 커팅이 되면 그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하면 충분히 그 작년도 출하량이라든가 가격을 좀 살펴보고요. 작년도에 11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시려면 다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농산물이란 게 11개, 뭐 12개 한정된 게 아니고 양군 나는 농산물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운송비는 가락동 시장이든가 이런 데 경매를 통해서 올라가는 전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만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비는 한정된 농산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혜택을 보는 분만 혜택을 보고 못 부르신 분들은 아예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수박을 한 차를 보내든 고추를 한 박스 보내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동일해야 농업인들로서 농사짓기 편하지. 이게 일정된 품목만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소농들은 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인 농가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지금 하시는데 4개 품목에 대해서 이거 더 추후 품목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지금 저희가 그 명품관을 통해서 택배 나간 거, 그다음에 우체국, 그다음에 개인 택배 회사 쪽으로 그 많이 나간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쌀을 더 좀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쌀이 또 택배비가 가장 비싸요. 저희가 이제 쌀을 수도작 녹음을 하시는 분이 쌀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택배로 보내는데 80kg 보내는데 24,000원이라는 택배가 들어가는데 그 사 드시는 분들은 좀 싼 가격에 직거래 하시려 하는데 택배비 때문에 그 마트에서 사는 가격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지원해 주시면 그 사 드시는 분들이 직거래 하시면서도 좀 싸게 사 드시고 저희 판매도 하시는 분들도 좀 그 정도 이득이 더 나지 않을까 하는 게, 그래서 쌀 하나라도 더 좀 포함시키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던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던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내수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뱀장어 등 외 3종 한 19만 마리 정도 방류한다고 하시는데 어디에다 방류를 하시죠? 지금 뱀장어나 쏘가리 이런 방류 지역은 지금 저희 어업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양호에 있는 진목 어업계하고 8호에 있는 그 용어 업계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주로 이제 방류를 하고요. 저희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공급하는 그 이런 뭐 메기나 이런 부분은 수입천에 방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종들이 많이 살아가기 조금 좋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방류 사업이 한 19만 마리 되는데 그 댐이나 진목이나 뭐 저기 용호 이쪽 그 어업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댐에 방류를 많이 하시는데 그 방산 수입청 같은 경우 계속된 그 가뭄과 그 하천 공사로 어종이 아주 고갈되고 있어요. 아주 그 방산 주민들 수입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옛날 생각이 너무 난다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고 그러십니다. 건설과 질의 때 보니까 업무 보고 때 보니까 그 오도도 방산 수입천의 오도도 한 두 군데 정도 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좀 내년에는 예산을 좀 폭넓게 좀 하셔갖고 방산 수입천에 방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아까 뭐 동료 의원이 질의를 드렸지만은 제가 또 당부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양국은 농협과의 협력 사업 그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우리 군 저 임대은행은 수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넓은 틀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군 농가들에 대한 서비스를 농협에서 대행해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가들은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점차 이제
줄여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땐 서비스라는 거는 오히려 확대를 하면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 부분, 이 개소수를 줄이면서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개소당 이제 기능직 1명과 보조 1명 2명씩 있고 또 운영비도 있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군데 줄어들면 이 차량 사는 비용도 사실 뭐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비스는 이게 무조건 줄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원을 더 채용하더라도 읍면별로 한 개씩 더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잘하셨는데요. 예.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수년간 농협 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줄이고 싶어 줄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수리기사 채용이 힘들어요. 그 배우는 사람도 없고 채용이 힘들어 채용이. 그리고 그 농기계 수리점은 지금 4개가 있지만 뭐 하나는 또 있어야 만한 거고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그게 환원 사업으로 접을 수도 없고 농가들에 대한 환원 사업이니까 접을 수도 없고 해년마다 적자가 얼마씩 나시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연간 제가 있을 때 한 4억씩 났어요. 4억씩. 손익분기점은 뭐 넘기기는커녕 적자가 4억씩 났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수리 기사를 채용할 수가 없어요. 채용 공고를 내도 채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그 임원일직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 계획을 이런 모 군에는 이렇게 큰 차 정비 공장처럼 크게 차려놓고 실어오는 견인차나 이런 걸 두고 출장차 조그만 거 외에 그것도 한 2대 두고 한 군데서 몰아서 사업을 하자. 그 사업 계획을 한번 구상해 달라 그래갖고 군이나 농협중앙이나 이런데 알아봐 달라고 알아봐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이거 사업 제안을 했었던 건데 이제서 한 3, 4년 지난 이제서 이제 아마 이게 진행을 하려는 모양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보조도 좀 농협중앙에서 보조도 좀 따오고 그랬는 모양인데 이게 이런지하에 이게 반려가 돼서 저도 이 본의원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알은 상황인데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차후에 다시 이런 사업이 농협 쪽에서 제의가 들어오면은 꼭 넓은 틀에서 이런 사업은 좀 종용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낸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최근 한 3년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난달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직원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한 명 채용하는데 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도 저희가 한 명이 채용됐지만 그 한 명 이외에도 수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농협에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수리기사가 없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면접을 보면서 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수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젊은 청년층에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적자가 많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서 어떤 거점 장소를 정해서 어디다가 거점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아직 그냥 말로만 있지
어느 장소에 하겠다 이런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지금 해안이나 이쪽에 어디 없는 센터가 지금 해안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해안면 지역에서 어떤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한 군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안면에 있는 농기계를 동면이나 방산에 실어다 주고 거기서 수리해서 다시 갖다 주려고 하는 임시 방편적인 부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협에서도 조금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군청에다가 뭐 예산을 요구만 하면 다 준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런 성격상 이런 자사치들이나 됐어요, 이런 됐어요. 부분은 그 벌써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넓은 틀에서 생각해보면 저 채용 공고를 안 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지금 저 동면에서 운영하시는 그 농기계 하시는 수리센터 하시는 분한테 제의도 했었고, 경력자를 저 자격증이 있다고 모집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 그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트집을 잡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업이 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조금 내가 좀 서운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더 큰 틀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저런 요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양구군 농협에 하고도 이제 미팅을 좀 해서 계획적으로 좀 사업을 좀 진행하라고 얘기할 텐데 협력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은 꼭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농업정책과장님. 본 의원이 오늘 의회에 나오면서 동면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신축하는데 좀 들렸다 왔거든요. 지금 토목은 먼저 발주를 해서 하고 지금 건축도 발주가 된 거죠? 지금 크게 분류하면 이제 토목하고 건축이 이제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시공업체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건축이나 토목 공사하는 공사 시기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조율을 일단 했고, 지금 현재는 건축 기초에 대한 그 철근 조립과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곧 들어갈 거고. 오늘 본 의원이 출근하면서 보고 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은 토목 공사가 이제 주된 공사가 포장 공사하고 배수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포장 공사하는 부분이 건축 공사하는데 이제 명량을 좀 있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다음에 토목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는 약 한 열흘 정도면 끝날 거라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건축은 이제 빔을 세운 다음에 그 판넬은 이제 빔 세운 부분에 대한 실측을 해서 이제 판넬을 주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실측해서 주문하는 그 과정 기간 동안에 저희가 토목 공사를 우선 완료하고 차후에 이제 판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축 기초가 끝난 후에 이제 토목을 진행하시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토목 진행하는 동안에 판넬 자재 주문해서 또 이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년도에도 본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동면에 미생물 배양 이게 없었는데 그것도 저온 저장고가 들어가서 좀 미생물 배양소가 좀 저장고에 저장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위치 선정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거는 지원과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과장님 지금 유기질 비료 공장 33페이지요. 네. 지금 악취저감 시설 포장지 장치하시고 지금 지붕 보수 공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보수 공사 끝냈습니다. 끝나셨나요 벌써? 네. 전년도에 이게 안개범무로 해서 악취저감 설치도 4천 얼마 들여서 시공을 하셨죠. 네.
지금 그게 작동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그 지난해 이제 악취 저감 시설을 하면서 그 악취 저감 시설을 이제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포집을 해내야 네. 되는데 그래서 그 올라가 봤더니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람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어서 저희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지붕을 전면 다 교체하고 C형광까지 다 교체를 해냈습니다.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어제까지 이제 그 포집 장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의회 끝나면 올라가서 현장에서 그 일단 시험 가동을 해보고요.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미생물 배양 그 지금 시설도 해놨는데 분무 장치도 AS 마저 받아서 그것까지 같이 가동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 물어봤을 때 연초에 겨울 동절기 지나서 와서 수리를 하신다, AS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AS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이제 지붕 공사가 안 끝나면 사람이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 작업장이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 공사 완료 다 끝내서요. 그 추후에 공사하는 것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개인이 축사에 설치한 게 거의 600평에 한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 한 700평 정도 되는 부분에 지금 4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런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잘 써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분무 장치 하면서 사실은 축사랑은 조금 자재를 다르게 썼고요. 사실 저희는 축사보다 훨씬 더 그 노후화가 좀 심각해서 예. 조금 그 업체를 찾느라고 조금 자재를 좀 특수 자재를 쓴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축사랑은 조금 다르게 그 면적이 지금 교반 시설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밑에 그 원재료 창고라든지 후숙 창고라든지 거기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한 7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그 700평인데 이제 위에 저희가 그 미세 살수 장치를 조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은 거는 있는데요. 나는 AS 다 받아서 저희가 하여튼 악취 저감에 조금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공사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지금 태백 공장도 가보고 축사도 가본 입장에서 보면은 축산농가에 설치한 재료가 더 문제점이 안 생겨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시설은 예. 저희 시설하면서 저희도 많이 애먹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축사보다 굉장히 고도 높고 이래서 그 미세 살수 장치가 저희가 이제 그 자재 선정에 대해서 자재가 지금 6.1 태기 비료 공장에 설치한 자재가 이게 퇴비에서 빨리 망가질 수 있는 자재고 축산농가에 설치한 자재는 그 자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부분을 한번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네.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도 자재 선택에서는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설 돌려보고 자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업체에 이의 제기해서 자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자재를 해야지 지금 TV 공장 같은 경우는 자재를 선정을 잘못해놓으면 불과 2, 3년 만에 다시 또 시공이 들어가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제가 일단 자재도 문제긴 하지만 이제 운영자의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설 운영을 해보니까 직접 운영자 논논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군에서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어쨌든 시설하고 운영하고 묘를 다 찾아내서 저희가 올해는 악취 저감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잘 하겠습니다. 예. 네. 유통축산과장님. 지금 62페이지 보면 한우축산 기반 지원 사업에 TV사 신축 7개소 있고요. (69페이지) 축산 TV 부숙도 향상 지원 사업도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가축 분뇨 자원화 처리 시설 10개소 이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별개입니까?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한 가지는 그 축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한 가지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뭐 공통적인 거는 TV사 신축 사업입니다. 근데 6.21 TV사는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고 또
TV사 이런 부분은 또 유통축산과에서 하시고 이게 또 업무가 서로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는 축사에 대한 퇴비사고요. 예. 농업지원과는 그 동면 퇴비 공장에 대한 지금 TV사입니다. 가축분유 관리 요게 지금 1년 계도 기간을 줬잖아요. 3월 25일까지인데 내년 3월 25일까지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계도 기간 중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계도 기간을 주셨는지 아시나요? 당초에는 올해 3월 25일까지였는데 그 축산단체라든가 축산농가에서 그 퇴비 부숙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 저기 건의를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부숙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좀 다 그래서 1년간 유예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우축산 기반 지원 사업도 하셨고 한데 지금 보면은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 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초를 대행 지원하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에 4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이런 거 받으신 거 있나요? 선정하는데. 예, 저희가 5월 29일까지 이행계획서는 다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받으신 후에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그 전에 선정이 됐나요? 지금 5월 29일 날 그 이행계획서를 그 제출하기 전에 선정은 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행계획서를 받은 후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된 다음에 이행계획서를 뭐 저희가 받아도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문제는- 순서가. 문제는 이행계획서를 없다고 받으신 후에 이게 자력 TV 부숙 가능한 농가인지 아닌지 선정을 한 다음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할 때에는 예. 뭐 이행 계획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또 축산 농가의 그 축사 여건도 다 고려해서 선정을 좀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행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순서는, 이행계획서를 예. 안 받으시고 먼저 선정을 하고 이행계획서를 5월 29일까지 받으셨다면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순서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선정 과정에서는 예. 저희가 그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현장 여건 다 보고서 선정을 문제 했기 없습니까? 때문에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예. 문제 발생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 발생된 거 있으면 저희가 적법하게 가축 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도 조치를 TV사 선정이 되면은 그 문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뭐 건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행계획서를 받으시고 4월 29일까지 받게 돼 있는데 받으신 다음에 선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진행을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반대로 역순환으로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적법하게 처리를 저희가 예, 그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저하고 추후에 한번 미팅을 같이 네, 가져주시고요. 예. 그리고 73페이지. 지금 거점 소독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농장 초소에도 2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저희가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강화를 위해서 그 거점 소독 시설 1개소하고 양돈단지 각 입구에 각각 1개소시에서 총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랑 해가지고 운영하고 예, 예. 계시는데 지금 그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반출하기 위해서 퇴비 공장으로 가는데 이거를 생태산림과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차량을 소독을 거점 소독 시설 가서 하고 다시 축산농가에 가서 퇴비를 상차를 받아서 퇴비사로 가서 또 거점 소독실을 가가지고 또 축산을 와서 이렇게 유턴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축산농가에 거점 소독 시설이 없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축산시설에 소독시설이 있는데 퇴비사에 갔다가 거점 시설 갔다가 또 축산을 들어가면서 또 소독을 하고 갔다가 좀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점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지금 방역 시스템상으로는 현재 그 번거롭고 불편한 건 예, 사실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예, 당연히 맞습니다. 해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1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3월,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지금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는 2중, 3중, 4중의 그 방역, 그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그 지침상 현재 거점 소독 시설에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또 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면 족하는데 갈 때마다 하면 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GPS가 지금 장착이 돼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농장에 바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통제 수단이 지금 강화되어 있는데 좀 방역 시스템상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금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완화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틀에 짜인 부분에 대해서 하시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축산농가가 2개소 해서 동당 1년 뭐 개월에 거의 한 8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도 뭐 또 퇴비사 쪽에서도 소독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1회 하루에 한 번 거점 소독실 가서 하고 그 후에는 축산하고 퇴비사에서 소독을 하고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하셔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혜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유림 의원입니다. 먼저 정책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8호 우리 먼저 그 뱀장어 방류인가요? 치어 방류할 때 가서 보니까 거기 너무 이렇게 진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지원을 컨테이너 박스 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어민들이 가서 봤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아주 그 흐뭇해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또 우리 내수면 어업계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보람을 좀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 여성 어업인들 저보고 잠깐 얘기를 하는 사이에도 물론 뭐 거기 가셨던 분들은 다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이 전기가 없으니까 취사라든가 이 보온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저한테 아주 막 이분저분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 좀 꼭 해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 아직 그런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자세한 거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는 물론 이제 전선을 끌어야 하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전기를 한전의 전기를 끌어오는 부분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일종의 무슨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여성분들은 그 옷이 젖으면 사실 남성들보다 이렇게 좀 추위도 더 많이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보온이나 이런 것이 하여튼 참 중요한 부분인 것이라서 또 취사 문제가 또 큰 문제라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정말 또 꼭 필요한 이런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농가의 비닐하우스, 예, 신규 비닐하우스나 또 이 뭐 기온으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또 노후돼서 다시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예, 1년에 몇 농가나 됩니까?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아니 찾기 힘드시면 뭐 그냥 굳이 대답 안 하셔도 저희가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그 비닐하우스 관련 사업비 40억 갖고 있는데요. 네, 그 보통 40여 가구. 1년에 그 비닐하우스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0헥타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8.7헥타 정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다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예. 이분들이 봄에 이 파종을 해야 하는데 하우스 보조가 너무 시기를 늦춰서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이 파종모라든가 이런 게 막 웃자라고 또 시기를 놓쳐서 수확하는 기회를 한 번, 두 번 더 놓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비닐하우스 사업이 늦어져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적은 업체가 그 전체 농가를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 농가별로 시기별로 조금 안 맞아서 하우스 공사가 조금 완료가 늦어지는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육묘에 관련해서도 그 어떤 이제 제가 딱 원하는 시기에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시설이 끝나면 육묘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육묘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추시라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업체랑 농업인들이 하시다 보면 또 시설이 마음에 안 드시고 이러시면 계속 AS 받으시고 이러다 보면 더러 육묘가 늦어져서 작물이 이제 입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에는 업체들 그 사업 시작되기 전에 업체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그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업체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런데 업체들은 공기 구간, 이제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평을 얼마 할 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고 이런 거. 그런 걸로 예상을 해서도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 지원이. 그러면 그거를 한 달 정도 앞당기기만 해도 훨씬 농가나 업체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보조 나가는 거를 왜 꼭 그렇게 임박해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고 수확도 기회를 더 놓치고 그렇게 하는지 앞당길 수가 없는 겁니까? 의원님, 근데 공사는 사실은 업체랑 농업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사업에 어떤 공기를 빡빡하게 주고 이런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연내만 완료되면 그 보조 사업의 수행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기는 이제 농가랑 업체 간 결정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기를 그 뭐 이렇게 단축시켜라 그런 거를 업체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서 조금 더 업체랑 농가 간의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내년에는 협의를 좀 사전에 해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근데 농가는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보조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면 더 빨리 수월하게 이 업체하고 체결을 해서 예. 미리 하는데 지원이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저희는 일단 보조 사업은 네. 땅이 얼어 있을 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농가에서 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조 사업을 확정해 주는 시기에는 네.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일단 현장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이제 잔여 사업 아직 남았으니까 업체랑 농가들 조금 만나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좀 더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어떤 이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잘 살피셔서 네.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이 소득의 실질적인 창출이 되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님.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센터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고도 길고 또 의원님들의 그 질의가 많아져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연초 업무 보고 내용과 뭐 비슷합니다. 역점 추진사항도 8개 부분을 제외하고
다 같은 것 같습니다. 8개 부분도 내용에 사실 있던 사항이었죠. 그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복되지 않게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19쪽입니다. 그 평화지역 농어촌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 관내 농어촌 민박 지정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쳤는데, 2월 사업이 이제 2019년도에 1억 8천만 원이 추가돼서 12억 8천만 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월 사업이 사업비에 전체 사업비에 들어간 것이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지원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객실 수와 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지정이 됩니까? 지원 대상은 일단 대상이요. 민박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전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박을 지정을 받으려면 그런 객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이 되면은 그 환경 이상값, 그러니까 여관 뭐 그거는 이런 이제 그쪽이죠. 법 적용이 좀 다릅니다. 예. 예. 근데 민박으로 알고 있는 업체가 그 기준 면적을 좀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 선정이 안 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뜩이나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민박 업체들의 그 고충이 심한데 가급적 지원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그 농촌 총각 결혼 지원에 관련돼서 해마다 2명을 선발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이 이제 이게 1명씩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 한 명을 선정을 해서 이제 해당 국가에 갔다 오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입국을 좀 해야 됩니다. 입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명은 2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하죠? 대상자는? 대상자는 이제 저희가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입니까? 지난해 그 결혼 이민자가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7명이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군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선착순이 아니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희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이 네. 부족하고 다수인 경우에는 읍면의 후계 농업인들이 선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어쨌든 그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게 이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이런 제도가 있다면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이 돼야죠. 물론 도비가 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수요가 확 늘어서 당장 자기가 원하는데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더더욱 이제 신청자가 없는데 작년 대상자도 사실 연초에 미리 이제 저희가 다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신청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다 보니까 그 타국에는 갔다 왔지만 이제 그 배우자가 아직 오질 않아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런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난해 제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같이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혜택 받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많은 그 결혼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37쪽입니다. 인기 장목에 치우쳐 있는 소득 의존도의 다양화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 소득 장목 시범 재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올해 사업비는 좀 늘어난 거죠? 네. 벌써 그 이상을 그 예산보다 조금 오버된 금액이 벌써 사업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 연초에 읍면 통해서 사업을 공고하고요. 예. 그 세소득 작목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 재배하던 작물도 작형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몇 년에 신청했던 분은 제한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처음 하는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는 그 기술 정립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어떤 작목들은 연차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소득 장목 시범 재배 사업이 뭐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뭐 메론이라든가 뭐 양구를 대표하는 그런 그 작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 비율이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네, 조금 다르긴 네, 합니다. 많이 틀려요. 네. 뭐 어떤 경우는 5대5, 7대3, 6대4. 이거 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새소득 작목이라는 거는 저희 지역에 한 번도 재배되지 않았던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사업에서는 종자 종묘 지원을 저희가 안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종자라든지 종묘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런 새로운 작목 같은 경우에는 종자 종묘를 80%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뭐 6대4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비율을 나눠봤는데 같은 종묘 구입 비율도 틀립니다. 지원이. 저희가 올해는 종묘는 전부 80% 구입 지원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올해는 종묘는 저희가 80% 했고요.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없던 작물을 하기 때문에 그 유통축산가에서 지원되는 포장재에서 이게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에서 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60%에서 지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모 작목 같은 경우는 그 종묘 구입에 5대5로 지원을 해줬고요. 모 작목 같은 경우는 7.5대 2.5로 지원이 됐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또 분석도 성과 보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성과 분석이 있습니까? 자료가? 네, 있습니다. 예. 해마다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 초에 성과 분석 보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종자는 이분은 이제 작년에 하시고 이게 재배 기술이 조금 미흡해서 올해 2년 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성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한 최근 3년 성과 분석을 좀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축산과장님 53쪽입니다. 그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게 있는데 이 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는 조합이죠? 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그 도타현 영농조합 법인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소재지가 방산에 있는 이영근 씨가 대표입니다. 이분이 저 귀농인 단체에 무슨 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귀농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귀농인들은 아니고요. 예. 그
관내 농식품 제조 가공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공품이 나오죠? 이분은 저 무배추 절임 시설을 하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의원이 여러 번 요청드렸던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는데 또 기대해 봅니다. 그런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매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이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농업진흥구역 제한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들으셨나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못하면서 농가에 좀 커다란 이제 어려움이 직면이 됐고 현실적으로 지금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또 다시 또 어떤 다른 품목을 선택을 해서 파종을 하고 재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절 근로자로 인해서 지금 농가에 필요한 인력이 지금 계절 근로자 입국을 못하는 인원보다 더 많이 지금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 어느 정도 산출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실 계절 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들 이외에는 사실 매년 그냥 인력 사무소라든가 외지에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농사를 계속 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근로자들이 이제 입국을 못해서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영농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했더니 약 한 56% 정도는 인력 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좀 하고는 있는데 좀 구하기가 좀 최근 들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인력 사무소에 가도 인력이 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이제 장목반이나 동네 품앗이 이렇게 좀 해서 운영하고 기타 한 14% 정도는 저희가 인력 일부 지원해주는 서울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이나 또는 기타 가족들이 지금 근근히 좀 이어나가고는 있습니다.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자진 신고하면 하고 출국을 하면 다음에 이제 입국을 할 때 받아주겠다 이런 이제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하고 겹치면서 사실 불법 체류자들도 좀 많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농림부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인력 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조금 저희가 많이 도움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말부터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이제 서울시에 있는 일을 할 사람들을 저희가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는데 1차적으로 18명이 한 열흘간 일을 한 것 같고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반복되지만 지금 현재 11명이 지금 와서 농가에 가서 좀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의 만족도는 좀 예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로 인해서 지금 농가에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인력 지원 계획은 지금 특별하게 가진 건 없죠. 지금 계획대로 보시면 이제 대한노인의 일자리 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서울에 있는 농촌일선 교류 일부 있고 지금 자매결연 우리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시와 그 있죠. 일부 서울시 있고 일부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은 그 단지 우리 군하고는 전혀 이 교류가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읍면에 자매결연 맺은 그 도농교류 예. 보통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뭐 이런 인력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글쎄 그 부분은 읍면에서 그 부분까지는 안 하는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그게 지금 뭐 면마다 지금 이제 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양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 이제 네. 일부 지역하고 시하고 해서 교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하고도 교류를 했다 하면 인력 지원에 대한 어떤 일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교류하는데 아무런 어떤 뭐 일시적인 거 찾아왔다가 찾아가는 그러한 교류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읍면장님들 통해서 농가에 필요한 인력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고 지금 아침에 그 자원보선센터에 보니까 급하시니까 아침 새벽에 저 군인 가족분들 요구를 받아서 3-4명, 워낙 급하니까 아침 5시면 나가서 김밥을 싸다 주고선 인력을 해주고 와서 다시 10시 되면 오고 계속 지금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행정적으로 센터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그 센터에서 일부 예산을 긴급 비용을 해서라도 인력 지원에 대한 예상을 지금 계절 근로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일부 지금 있으니까 이 장기적으로 간다 했을 때는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겠죠. 네. 계절 근로자가 지금 입국을 못한다고 했을 때 거의 한 2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있는데 지금 계절 근로자가 지금 이제 어차피 5개월 계절 근로자는 자칫 잘못하면 입국을 못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6월 달에 온다. 지금 6월 달 내로는 못 오고 7월 달도 올 여지가 별로 없지요. 이렇게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그 제한을 두는 거 봐서는. 그럼 네. 3개월 계절 근로자를 저희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7월 달 와도 7월 말 10월 달 되면 거의 11월 달 초 되면 간다고 이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절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일부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잔액이 남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농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긴급하게 지금 수확하는데 지금 오이값이 뭐 10,000몇천 원씩 할 때 이럴 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 또 하락됐을 때 다시 또 우리가 농산물 또 하락 비용에 대한 치가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지금 몇 가지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이거 회의를 해서라도 지금 읍면별로 우리 농촌과 우리 교류하는 도시와 교류하는 그 시군 간에 시도와의 어떤 그 교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촌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그냥 뭐 사람이 없어 계절 근로자가 안 와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서울시의 이제 근로자들을 연결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계속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인력들도 농가에 이제 우리 특히 계절 근로 이제 포괄적으로도 홍보를 했지만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했던 농가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불법 근로자들도 일부 쓰지만 활용할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 비해서 사실 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따지고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선호를 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56%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인력사무소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대형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농가에서 좀 원하면
연결을 계속 해주고는 있습니다. 해주고 어디다 합니까? 예? 어디 인력에다?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에? 서울시에서 업무를 서울시에서 옵니까? 예, 서울시에서 옵니다. 와서 저희가 좀 일하다 말고 힘들어서 다 갔다고 얘기하는 들었는데.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1차적으로는 22명이 와서 4명은 중간에 이제 갔고 18명이 이제 열흘 동안 일을 좀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14명, 15명 선에서 이제 중간중간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대체를 해주기도 합니다.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는 이제 만족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지 일단 크게 원하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숙박이 좀 안 되면 사실 좀 이제 농협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 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좀 빌려서라도 거기서 자고 일하게끔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농가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이 서울시에서 오는 인력을 그렇게 이제 원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지금 농가의 그 농촌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는 농촌 일손의 어떤 해결 방안을 근본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재난기금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민들 최저가 보장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수확할 시기에 수확을 못하게 되면 농작물이 또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도 있고 또 수박도 철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수확 철이도 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부근 계시지만은 농촌 인력에 필요한 부분은 좀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의 한 350명이 들어왔다 56%면 한 150명 정도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농촌에. 그거에 대한 인력에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도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는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